안녕하세요. 일곱 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 저번 시간에 그 기본 원리 중에 시장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분업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이어서 자, 특화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특화는 바로 전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특정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집중하는 거. 집중화, 전문화 이런 개념이 바로 특화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자급자족 방식보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특화의 기준을 보면은 우리가 1학년 때 무역 이론으로 배웠었죠. 절대우위, 비교우위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무역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지만은 우리 1학년 때 배웠으니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특화 생산해서 교환하면 거래 당사자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절대 우위에 있으면은 각각 절대 우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면 되고, 비교 우위는 두 나라가 있다면은 비교 우위는 어떤 일정한 나라가 두 상품의 비교 우위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비교 우위는 여기서 비교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상대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상품을, 그리고 불리한 국가도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상품을 이렇게 어, 특화해서 교환하면은 두 나라 다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비교 우위 이론이죠. 그래서 절대 우위, 자원이 동일한 경우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얘기한다. 그리고 비교라는 말, 다른 생산자에 비해 동일한 상품을, 여기 상대적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비교우위죠. 자, 기회비용이 적은 상품을 생산하는 거죠. 비교우위에서. 자,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알아보기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먼저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겠는데, 자, 어느 국가 또는 개인이 보유한 생산 자원과 생산 기술을 총동원했을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 재화의 조합을 보여주는 곡선이죠. 자, 요게 뭐 A 나라라고 했을 때, A국이라고 했을 때 이 나라에서 갖고 있는 기술과 어떤 생산 요소를 총동원했을 때 쌀과 옷을 어떤 가장 적합한 그런 생산 가능한 재화의 조합을 보여주는 점이죠. 자, 여기 봤을 때 어떤 어떤 곳이 가장 합리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효율적인 그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선상의 점 모두가 되겠죠. 이 선상의 점 모두가 다 효율적인 그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요 안쪽, 이 직선 안쪽에 여기 시점 같은데, 이 시점 같은 데는 더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공간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D점은 뭘 의미할까요? D점은 그쵸, 생산 불가능한 점이죠. 그쵸? 생산 불가능한 점이고, 만약에 이 A국이 기술이 발달한다든지 아니면 생산 요소가 더 확충된다든지 하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렇게 어, 이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D에서도 역시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생산 가능 곡선 잘 알아두시고, 자, 각각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각을 두 사람과 쌀과 옷 두 가지 재화만 요게 갑과 을, 그 다음에 쌀과 옷 두 재화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은 일주일 노동으로 쌀 40kg, 옷 두 벌을 생산할 수 있는 반면, 그리고 을은 일주일 노동으로 20kg, 그 다음 네 벌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죠. 갑과 을이 자신의 노동 시간을 절반씩 쌀과 옷의 생산에 투입한다면 갑은 일주일에 20kg 옷 한 벌을, 을은 일주일에 10kg, 그 다음에 옷 두 벌을 각각 생산하여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요 교과서에 있는 요 내용인데, 자, 갑은 일주일 노동으로 쌀 40kg, 옷 2벌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40kg, 쌀만 40kg 생산하면 옷은 하나도 생산 못하는 거죠. 쌀 40kg와 옷 2벌을 동시에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요 A점은 뭘 의미할까요? 그쵸? 쌀 20kg와 그다음 옷 1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어, 자, 그 다음에 자, 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을은 쌀 20kg, 모두 쌀만 생산하면 20kg를, 모두 옷을 생산하면은 4벌의 옷을 을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쌀 10kg와 옷 2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어, 자, 이게 바로 어, 그, 자, 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교환 전 후 갑과 을의 생산량과 소비량 이렇게 있는데, 어, 자, 요 내용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되겠죠? 요 내용.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절대우위, 비교우위의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역시 저기 수업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알아보기 3번 보도록 할게요. 분업과 특화 이렇게 돼 있는데,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에서 핀 공장 사례를 들었는데, 자, 애덤 스미스 바로 그 시장 경제의 아버지,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국부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여기에 핀 공장 사례라고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이 핀 공장 사례 하면은 무엇과 관련된 걸까요? 그렇죠. 바로 분업과 특화의 어떤 중요성을 다룬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업이 없는 핀 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핀을 만들면 하루에 20개의 핀도 만들지 못하지만, 자, 이렇게 나누어서, 자, 한 사람은 못 대가리만 만들고, 한 사람은 길게 그 철사를 늘리고, 한 사람은 그걸 붙이고, 한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자, 이 핀 공장 사례 나오면은 분업과 특화의 사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세 번째로 이익 추구 보장, 이익 추구의 원리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활동의 자유를 통해 개인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거. 자, 이건 뭘 전제로 할까요? 그렇죠? 바로 사유 재산제를 전제로 하는 거죠. 사유재산제가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다 사유재산제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향상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 보장과 개인의 이익 보장 추구를 통해 경제적 유인의 동기가 강화되는 거죠. 경제적 유인 동기가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역시 또 국부론 책이 나오고 있네요. 유명한 얘기죠. 바로 그 푸주간 이야기. 푸주간 주인이나 제빵사들의 박애심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 이익도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익 추구 원리를 잘 나타내주는 사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쟁의 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경쟁의 원리는 시장 경제 체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 간 경쟁을 최대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창의력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 이런 어떤 기업 간 경쟁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간 경쟁,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편익을 주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 경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업 간 경쟁, 소비자 간 경쟁. 자, 이런 어떤 경쟁의 원리가 시장 원리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로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거, 이런 제도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있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헌법 23조에 나온 내용, 이게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제 119조에 나온 내용, 이게 경제활동의 자유, 그 다음에 사적 이익 추구 보장,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요 질문 만들기 뭐 시장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체제와 관련돼서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7번째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